안녕하세요. 노후이지의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정말 인상 깊은 두 분을 만났어요. 첫 번째 분은 74세 할아버지셨는데, 젊을 때는 시골에서 전원주택 사서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도시가 훨씬 살기 좋더라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에서 매일 복지관 다니시고, 걸어서 병원도 가고 장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두 번째 분은 68세 할머니셨는데, 3년 전에 경기도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신 후, 차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갑갑하다. 병원 가려면 1시간, 마트 가려면 40분.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하루 종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극명한 차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이 과연 정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20년, 30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주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며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이민식님은 65세에 경기도 양평으로 전원주택을 사서 이사하셨어요. 서울 공기도 나쁘고 시끄럽고 자연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마음이었죠. 집도 정말 예뻤어요. 마당도 넓고 주변에 산도 있고요.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후회한다. 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첫째는 교통 문제예요. 처음에는 차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부담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정말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안 다니고, 그나마도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택시, 양평에서 서울까지 택시 타면 1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60대 후반부터는 정말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더라고 하세요. 혈압약도 타러 가야 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동네 병원은 시설이 별로고 큰 병원 가려면 1시간 반은 걸려요. 특히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가 가장 문제죠. 실제로 이분이 작년에 가슴이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만 30분이 걸렸다고 해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만약 진짜 심장마비였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사회적 고립 문제예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조용한 걸 원해서 이사했는데 정작 너무 조용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특히 겨울에는 정말 우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었는데 양평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내가 뭘 하려고 이런 곳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작년에 다시 서울로 이사하셨어요. 집값도 많이 떨어져서 손해도 봤지만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부산에 사시던 박상길님은 은퇴 후에 강원도 강릉으로 펜션을 사서 이사하셨어. 바다 보면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꿈이셨죠. 그런데 1년 반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렇다면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본 결과 도심 속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래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김진영님 같은 경우 여기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복지관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가서 운동도 하고 점심도 먹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어요. 10분 걸으면 병원이 3개나 있어요. 혈압약 타러 가는 것도 물리치료 받는 것도 정말 편해요. 15분 걸으면 대형마트가 있고 지하철역도 있어요. 젊을 때는 뷰가 좋은 집을 원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마트가 더 중요하더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현실적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의료시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걸어서 10분 내에 내과, 정형외과가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정말 병원에 갈 일이 많아져요. 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들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거든요. 특히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워야 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면서 관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으러 멀리 가야 한다면 정말 힘들어요. 대형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면 더 좋고요. 응급 상황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생활 편의 시설이에요. 마트나 전통시장이 가까워야 해요. 노년기에는 무거운 것 들고 멀리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매일 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외출이고 운동이 되거든요.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곳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뱅킹을 쓰지만 어르신들은 아직 창구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특히 약국은 정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아플 때, 약이 떨어졌을 때 바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복지관이 가까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노년기에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인데 복지관이 그 외로움을 많이 해결해줘요. 요즘 복지관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아침에는 각종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점심에는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강좌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컴퓨터교실. 정말 다양해요. 혼자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복지관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친구도 사귀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도 가까이 있으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요즘 어르신들 정말 배우려는 의욕이 대단해요. 스마트폰 배우기, 영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새로운 걸 배우면 정말 활기가 생기거든요. 네 번째는 대중교통 접근성이에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야 하고 배차 간격도 짧아야 해요. 30분에 한 번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노인 친화적인 교통환경이면 더 좋아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진 곳들을 보면 서울에서는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같은 곳들이 인기가 높더라고요.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도 좋긴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같은 큰 병원도 가깝고 지하철도 여러 호선이 지나가고 복지관이나 문화시설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집값은 강남보다 훨씬 저렴하죠. 지방은 어떨까요? 부산의 해운대구나 연제구, 대구의 수성구, 광주의 서구 같은 곳들이, 이런 곳들이 대도시의 편의성은 유지하면서도 서울보다는 생활비가 저렴하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방문하기 편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자녀들이 오기 힘든 곳에 살면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외로워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심 속에서 모든 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사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동네를 잘 선택했다면 이제 집 안 환경도 준비해야겠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바로 익숙한 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요즘 요양원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40대, 50대에 살기 좋았던 집이 80세, 90세에도 똑같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노년기에도 내가 허리가 불편하다든가, 다리가 불편할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집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낙상 사고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하거든요. 화장실과 복도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침대 높이도 너무 높지 않게 조정하세요. 문턱도 가능한 한 없애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해요.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노년기가 되면 키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허리도 아프다 보면 구부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싱크대 높이가 젊을 때 쓰던 높이보다는 낮아져야 해요. 이런 거에 대한 수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무릎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걷기 힘들다든가 하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부터 현관을 지나서 1층 현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수선을 미리미리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는 곳도 많으니까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아파트가 노후 거주지로 더 유리해요. 엘리베이터로 이동이 편리하고, 보안과 관리도 용이하고, 이웃과의 교류 기회도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좋아요. 특히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를 추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노후 주거지와 집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노후 준비라는 건 노후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이미 늦습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 노년기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이 더 심각해요. 평생 직장 일만 하시느라 취미도 없고 친구도 안 만나셨던 분들이요.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었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게 되는데 그러면 가족들, 특히 배우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둘째는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생각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두 가지는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취미 생활을 반드시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든 사진 찍기든 운동이든 요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작하세요. 최근에 만난 한 분이 좋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탁구를 배워놔라. 탁구는 노후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실내에서 할 수 있고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가서는 더 어려워요. 지금부터 조금씩 참여해서 인맥도 쌓고 습관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후 준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노후 준비는 저절로 된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노년기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노년기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1단계는 65세에서 75세로 건강한 노년기입니다. 이 시기는 정말 제2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연구에 의하면 현재 70세는 과거의 55세에서 60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만큼 젊고 건강하다는 거죠. 시간도 많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봉사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죠. 2단계는 75세에서 85세로 적응기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시기죠. 다만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이때 중요한 건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3단계는 85세 이후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미리 잘 준비하면 이 시기도 충분히 존엄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 경제적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60대 이후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첫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일에만 매진하느라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낸 게 아쉽다. 배우자와 진짜 대화를 나눈 시간이 너무 적었다.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둘째,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목표만 쫓아 살았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걸 하는 아쉬움이 크더라고. 셋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젊을 때 운동을 꾸준히 할 걸. 건강도 저축하는 거더라.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는다. 건강은 돈을 모으듯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운동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습관이 되어야 노후에도 유지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오래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와병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면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환경이 다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첫째, 계속 배우세요. 배움의 내용은 사람마다 달라도 돼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배우시면 되거든요. 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배움이 왜 중요할까요? 배우면 자존감이 살아나요. 노년기가 될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울 때 사람은 당당해져요. 무언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둘째, 남을 도우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세요. 제가 아는 82세 어르신은 지금도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세요.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해요. 남을 도울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를 헬퍼스 하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남을 도우면서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봉사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복지관에서 식사 도우미를 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생활 정리예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쌓인 물건들이 정말 많잖아요. 옷, 책, 그릇, 장식품. 이런 것들을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세가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정리해야 하는데, 그때는 대부분 유품정리사를 부르게 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게 돼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노후에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보다는 도심 속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실제로는 훨씬 살기 좋다는 것. 취미생활과 사회활동을 미리 시작하고 집 환경도 노후에 맞게 개선하며 계속 배우고 남을 도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건강할 때 생활 정리도 해두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히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품격 있고 당당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